네,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보면은 의장이나 부의장들을 선출을 할 때 이 선수가 많은 다선이나 연장자를 우선으로 해서 의장을 뽑고 또 의장단을 구성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까지도 모두 이렇게 관행적으로 의장단을 구성을 해왔는데 이 인천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을 할 때 민주적 투표 절차에 의해서 의장단을 선출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인천시 의회의 남궁형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그 263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데 뭐 쟁점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인천시에는 이틀 동안 시 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고요. 네. 오늘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로패를 받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중앙과 지방이 다 함께 잘 사는 지방분권 시대를 꿈꾸면서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소속된 지방분권 TF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전국 지방의회 순회하면서 현재 13차례 전국의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일괄법 등을 16년 만에 지난 6월에 통과시킨 성과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크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래로 32년간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을 전혀 못 바꾸고 있거든요. 네.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진정한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네. 담아서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활동이 마무리가 되고 7월이 되면 후반기 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원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 새로운 방식의 원구성, 기존과 다른 방식의 선출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내 원구성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 인천시의 8대의 민주당 하반기 원구성은 역대 처음으로 민주당 34명의 의원님께서 더욱 민주적인 시의회가 되겠다는 노력과 전반기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전반기 때 의장단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약속을 후반기 때는 모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을 한다는 원칙이 민주당 의원의 의총에서 토론과 합의로 통과된 점이고요. 네. 둘째는 후반기 입후보하지 않는 의원, 그러니까 아무 직도 안 맞는 하반기 때 의원이 5명 정도가 선출돼서 네. 최초로 자치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시행 규칙과 선거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새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천시 의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인천 시민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큰 지지와 경애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런 지지를 보여주신 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말씀이셨고 지방정부엔 시민의 삶을, 지역의 삶을 더욱더 바꿔달라. 지방의회는 의회를 의회답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말이 아닌 좀 행동으로 진짜 변화를 요구하셨고요. 그런 시민의 부름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께서 응답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네, 이 의원총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 등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을 잡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요? 네. 뭐 가령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6월 22일부터 한 24일 약 3일간 입후보 신청을 받고 6월 20일 날 선거를 치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뭐 경선을 할 경우에는 의장단은 3분, 상임위원장 한 2분을 해서 네. 정견 발표도 갖고 뭐 의장과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론을 기반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이 후보는 도덕성, 청렴성, 공직윤리에 네.
당원 당규에 정한 징계 사유에 최대한 네. 맞춰서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불어민주당 쪽의 상임위원장하고 그리고 시의회 의장을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상 처음으로 초선 의원이 인천시의회 의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의장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의장 같은 경우, 1부의장, 이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경쟁이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인천광역시 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자치선관위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로 이용범 의장님,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 유세움 위원장, 정창규 의원님 총 5명이 자치선거관리위원회로 공식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선출된 만큼 이번 주 12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차례 더 의총을 가져서 조금 더 시스템을 또 보강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아마 전국에서도 최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건 높아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광역 의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공천권은 국회의원 그리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 이렇게 지역위원장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히 지역구를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문제없이 담아낸다면 좋겠지만 네. 지금의 상황은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알파고가 와도 못 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여지는 원구성이 왜 지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로 바뀌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네. 옳은 일에 공천에 뒷걸음질하고 또 지역구 안배라는 이름으로 직접 선출이 꿈같이 여겨지는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네. 어떤 의원님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큰 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네. 시민과 지역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처음의 초심을 기억한다면 조금의 답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적어도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좀 더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쪽에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우선 저희가 5명을 구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분의 간사를 뒀습니다. 네. 당의 방침에 대해서 뭐 전혀 배치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당과 소통을 통해서 이뤄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의회 의정단 구성의 민주화와 인천시의 자치분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인천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발언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시의회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후반기 원구성 관련돼서 갈등과 논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의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천시의 결정을 꼭 한번 좀 같이 살펴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는 지금 더욱더 민주적 시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34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인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초심의 자세로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회를 명예스럽게 전반기 약속을 지켜주시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일하시겠다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이용범 의장님, 김진규 안병배 부의장님, 이병래, 박종혁, 김희철, 김종인, 김강래, 노태선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국회에서 보시기엔 더 믿음직한 시의회로 되고 기초의회에서 보시기엔 더 성숙한 광역의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원구성이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천시의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비난과 외면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우리 인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희망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영 인천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